네, 안녕하세요. 칼빈대학교 2022년 2학기 애견산업의 이해 과목을 담당한 이창원입니다. 자, 애견산업의 이해라는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요번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이 내 목적을 두고 어떻게 또 성적이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 동물과 사람, 이 유대감이 이제 굉장히 이제 두터워지고 가까워진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애완동물이랑 반려동물, 뭐 이 영역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넓어졌다. 그러다 보니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 산업의 시장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15년도에 1조 9천억 원 정도 규모의 이 반려동물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이거 한국 기준입니다. 2020년에는 한 3조 4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했다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에 의하면은 2027년 지금부터 한 5년 후에는 이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의 규모가 한 6조 원대로 더 확대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요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0년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한국 기준으로 1448만 명, 대략 604만 가구 정도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뭐 사료값 이런 것들 아니면 장난감 그런 반려동물을 위한 생필품을 위해서 한 달에 한 1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매달 소비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이제 바라본다면 이 강의의 목적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돕고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적인 사업 모델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그런 어떤 사업화를 위한 그런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학기 동안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국에서의 어떤 사업 모델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뭐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요번 학기에 이제 각 그 주차별로 어떤 그런 강의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지를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그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에는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이제 개요, 오버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주부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그런 마켓 리포트 등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주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또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까지도 우리가 4주차, 5주차에 걸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6주차에 가면은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이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산업,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7주차에는 해외의 그런 정책 현황,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7주차가 지나고 나면 8주차에는 7주차까지의 내용을 또 수업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9주차가 되면은 이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발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10주, 11주 차에는 이 반려동물 관련된 이 사업화를 위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마케팅 관련된 부분,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주차가 되면은 창업 및 성공기, 13주차, 14주차까지 창업 성공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제 각각의 주차별로 애완용품 프랜차이즈, 애완의류, 애견 미용 창업, 애견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창업, 수제 간식, 베이커리 창업, 이런 애견 복합시설, 카페, 호텔, 훈련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창업 및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4주차까지의 수업을 15주차에 수업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리고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합니다. 성적을 내는 기준은 크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출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35%, 그리고 퀴즈 또는 숙제 요 부분이 10%, 그리고 출석, 어텐던스 요 부분이 20% 해서 합쳐서 100%의 성적을 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출석 요 부분은 매번 그 동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카카오톡 단체 그 그룹 채팅방에 요 강의에 대한 그 연결 링크가 포스팅이 될 테니 그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강의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매회 강의를 시청한 다음에 그 하단에다가 그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과 그리고 여러분의 학생 번호를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그곳이 출석을 했다라고 제가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번 학기 애견산업의 이해에 대한 이 과목에 대한 진행 방향이랑 성적을 채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부터 반려동물 산업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가 반려동물 산업의 개요,
오버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산업의 영역이랑 종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반려동물 산업은 이제 크게 뭐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펫 리빙, 펫 푸드, 그리고 동물 생산, 브리딩, 그리고 펫 케어, 의료, 동물 매개 치료,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산업 영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펫 리빙을 보시면은, 자, 펫샵, 반려동물 카페, 애견 호텔, 동물원, 동물 테마파크, 체험학습장, 생태박물관, 반려동물 용품 업체, 그리고 반려동물 미용샵, 병원 미용실, 반려동물 미용 강사, 이런 부분들이 연관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예전에는 이 반려동물 용품 업체에서는 어떤 그런 뭐 저가의 그런 용품들을 취급을 해왔는데, 그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작게는 몇천 원대에서부터 뭐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 정도 호가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 밥그릇이다. 굉장히 비싼 밥그릇이 있습니다. 뭐 은으로 만든 티파니라는 회사에서 만든 뭐 은으로 만든 그런 개 밥그릇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착용하는 그런 목걸이보다도 더 비싼 그런 뭐 애견용 그런 목줄, 이런 것들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에르메스, 샤넬,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고가의 그런 명품 업체에서 생산하는 그런 뭐 의류나 이런 것들도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펫샵 그런 이제 전경이고, 그래서 강아지도 팔고 뭐 사료도 팔고 개집도 팔고 다양한 그런 애완동물 관련된 용품들을 파는 그런 샵이죠. 자, 요거는 이제 뭐 애견 카페 아니면 뭐 반려동물 카페 이런 케이스인데, 여기 가면은 아주 다양한 그런 뭐 고양이, 강아지, 다양한 동물들, 너구리 이런 동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카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고, 이런 공간들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 호텔인데, 여러분들이 어디 장기간 여행을 가거나 집을 이렇게 비워야 될 때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맡길 수가 없다, 맡길 사람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제 반려동물 전용 호텔에다가 맡기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트립, 출장을 다녀오시는 그런 경우에 이런 호텔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강아지들, 그리고 뭐 고양이들, 이런 이제 반려동물들이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친구고,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되는 그런 펫, 뭐 휴머나이제이션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을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이 애견을 위한 또 반려묘, 고양이를 위한 그런 미용 산업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펫푸드 영역인데, 이제 뭐 반려동물 사료 회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제
애견 간식, 뭐 이런 업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려동물에게 보다 더 영양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사료를 제공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그 공장에서 제조한 게 아니라 어떤 개인 샵에서 만든 핸드메이드로 만든 그런 반려동물의 간식이나 뭐 케이크, 쿠키, 비스켓 이런 것들까지도 제공해주는 그런 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산하는 그런 업종인데, 그 반려동물이 품종을 유지를 하면서 잘 번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브리더, 이 영역이 있죠. 이 영역이 굉장히 각광받는,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영역은 이 펫케어, 또 의료 관련된 분야인데, 뭐 동물병원, 그 동물보호소, 야생동물 구조센터, 반려동물 훈련소, 동물사육사, 군견, 관리병, 그리고 클리커 트레이너, 뭐 동물행동 상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이런 영역에 속하는 그런 영역이고, 그리고 동물 매개 치료가 또 있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이제 동물 매개 치료 센터, 복지관, 뭐 보육시설, 아동심리 상담사, 또 동물 호스피스 센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펫케어 분야, 뭐 펫 의료 이 분야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뭐 영양제, 어떤 그 영양소를 잘 밸런싱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그럴 때 어떤 치료약, 이런 부분들이 이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반려동물, 특히 애완견이 어떤 행동 발달에 있어서 어떤 뭐 장애가 있어가지고 많이 짖거나 아니면 공격성을 띠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려견들, 반려묘들, 이런 애완동물의 그런 행동 발달을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훈련소, 이런 부분, 또 훈련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관련 산업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은 이제 동물 뭐 매개 치료 관련된 그런 사진인데, 동물을 매개로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정신적, 신체적 그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치료법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의 영역이 다양하고, 그리고 그 종류 또한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각각의 전문성을 띠고 있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 생겨나는 그런 독특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2022년 2학기의 어떤 그 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소개,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의 영역,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한 어떤 그런 개요를 설명하는 첫 번째 강의였어요. 자, 다음 강의에는
반려동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